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대동세상의 박미입니다. 우리 건강한 대동세상에서는 현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씩 짚어보는 유튜브 방송인데요. 첫 번째 날 우리가 5월 19일 이재명 지사의 정과 사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고, 둘째 날 5월 22일에는 조폭 연루설과 여배우 관련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죠. 자, 그리고 오늘이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형수에 대한 욕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건강한 대동세상의 건강소령 이동미씨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대동사당의 건강소년 이동민입니다. 그래요, 동미씨. 오늘은 우리가 이재명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고 단정 지으면서 이재명 도지사님을 외면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형수 욕설에 대해서 우리 건강소년 동미 씨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조목조목 따져보고 해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미 씨에 하나 묻겠는데, 예. 정말로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 그 형수분이죠. 예. 형수분에게 직접적으로 예. 우리가 지금 입에 담지도 못할 예. 듣기도 거북했던 그 욕을 예. 형수한테 직접 XX 삐리리 삐리리 삐리 하고 한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녹취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도지사님이 형님한테 전화를 했고요. 형수님이 받았고요. 그 도지사님이 형님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는데 형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따지고 형수님은 어떻게 옆에서 웃고 있을 수 있냐, 이게 녹취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지사님이 말한 예. 그 형님이 그렇게 하는데 형수가 웃고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말했다 했잖아요. 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그게 싸움이 났었는데 형제간에 아니면 예. 뭐 어떻게 엄마하고? 형제 간에 싸움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 이게 옛날 얘기부터 사실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의 전말을 알려면 예.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예. 이 이재명 도지사님이 태어났을 때는 1964년이었고 안동시에서 7남매가 같이 생활을 했다고 해요. 이제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남으로 76년에 이주를 해오는데 온 가족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도 중학생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그냥 공장으로 가서 소년공으로 일을 하고 형님 되시는 분도 오늘 이제 말씀드린 그 형님이죠. 형님 되시는 분도 이제 정비공으로 일을 하시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게 불편한 삶이고 힘든 생활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의 필요함을 깨달아서 경우의 필요성을 느껴서 예, 그래서 당시에 소년공 이재명이 그렇죠. 검정고시로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82년에 중앙대 법대생이 됩니다.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게 전부 생활비로 들어갔다고 해요. 가족의 생활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입학한 이후에 그 형님이 정비공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해보라고 형님한테 이재명 교사님이 권유를 하고 형님이 건국대학교에 83년도에 다음에 진학을 합니다. 그러면 동생이 먼저 중앙대를 들어갔고 예. 동생이 형한테 형도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권유를 해서 예. 형이 늦게 들어간 거네요. 예, 그렇죠. 형님도 옆에 장학금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형님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하셨고, 그 이재명 부지사님도 그때 같은 해 사법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학교는, 이제 학번은 한 학기가 한 년이 다르네요, 1년이. 예, 그런데, 지사님의 고시 패스하고, 예. 형님의 회계사 공인 시험. 회계사 시험은 같은 연도에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오, 대단한 형제네요. 예, 그렇죠. 이제 형님은 회계사가 되고, 동생은 음, 법조인이 되고, 뭐 이제 이런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인권 변호사 활동도 하게 되고, 이재명 도지사님은 인권 변호사 활동도 하게 되고, 시민운동가의 길을 걷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시민운동가 활동은 성남 참여연대에서 했는데, 참여연대 활동은 이제 형님이랑 같이 했다고 하세요. 아, 그때는, 예, 예. 음, 이때까지만 보면 이제 아름다운 얘기로 볼 수가 있는데, 2005년도쯤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2005년도쯤에 이제 그 형님이 어머님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대요. 5천만 원 정도를. 어머니가 그렇게 평소에 막 돈을 많이 갖고 있을 정도로 부자였나요? 그런 것 같진 않은데요. 잘은 모릅니다. 사실 저희가 알 수는 없죠. 집 판돈으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겠죠. 뭐. 어머니가 집을 판 돈을 예, 5천만 원이 되는 목돈을 갖고 계셨구나. 예.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이재명 도지사님이 어머님을 생각해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돈 꿔주는 거를? 예, 보통 그렇죠, 자식들은.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별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이가 좀 벌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2006년이랑 2008년에 그 이재명 도지사님은 그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그 성남시장에도 한번 나갔고 국회의원으로도 출마를 했었는데 전부 탈락했어요. 낙선을 하고 2010년에 이제 성남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민주당의 이름을 걸고 당선이 돼요. 근데 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형제의 사이가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형님이 이제 동생이 시장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 운영에 대해서 시장의 활동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 글을 씁니다. 특이한 케이스네. 그래서 이게 언론을 탑니다. 또. 보통 이제 뭐 우리가 형제 중에서 시장이라 그러면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는 그 누가 되지 않을까 조심을 하게 되고 예. 더욱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 예. 어떻게 이 형님은 반대셨네요 그때 당시에. 예, 그렇죠. 동생이 하는 거에 대해서 예. 뭐 직접적으로 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예. 특이한 케이스였구나. 예.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성남시 공무원한테 업무 지시를 하려고 하고 노점 단속을 하기도 하고 시정 개입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인사청탁을 하려고 하거나 막 옳지 않아 옳지 않아. 대학교 조직 알선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이권을 요구하다가 이게 맘대로 안 됩니다.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갑자기 예전에 싸웠을 때 녹음해뒀던 그 형수와의 통화를 이재명 부지사님과 형수와의 통화를 인터넷에 퍼뜨려버린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녹취는 과거의 것인데 갖고 있다가 녹취를 해놨다가 예. 이제 그 이후에 성남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이권 개입을 하고 저 이 말 들은 것 같아요. 그 저기 시청 직원들한테 예. 뭐 전화해서 예. 무슨 막 폭언하고 예. 뭐 이렇게 때리고 예. 그렇게 해서 뭐 저기 왜 성남시장님이 직원들한테는 전화도 받지 말아라 막 이런 명령도 내려주고 했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예.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기가 원하는 요구 조건이 들어지지 않자 예. 이거를 갖고 있었던 거를 그냥 터트려버린 거네요. 예.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된 거네. 예.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죠. 근데 이제 이런 갈등의 원인에는 사실 한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형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가족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래요. 아,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예, 7형제 말하는 거죠? 예, 형제가 아까 7이었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의사한테 흡연소를 받아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사실도 있다고 해요, 형제들이. 형제들이. 예, 그리고 어떤 내용이 그것도 있잖아요, 동시. 그 형수하고 예, 그 자제분이 예, 이 형님분을 예. 입원을 시켰던 것도 예, 그분들이 맞습니다. 먼저 입원을 시켰다는 걸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이 지사님 같은 경우는 입원이 아니라 예, 뭐 진단? 근데 예, 뭐 강제 맞습니다. 입원, 강제 입원 그게 아니고 예, 강제로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그 진단을 조현병이 그때 당시 왜 우리 이거 터졌을 때 예, 조현병에 관한 뉴스도 보고 나왔었잖아요. 예, 뭐 묻지마처럼 예,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 조현병에 대한 그 심각성을 지사님이 먼저 인식을 하고 예. 그때 시장 당시 진찰을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입원이 진단이죠. 아니라 진단을 진단. 예,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겠다라고 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를 예, 강제 입원이라고 그게 보도가 돼서 문제가 오해 소지가 담냈던 것도 있었죠. 예, 예, 그거를 말하는 거구나 이게 지금 그 예, 예, 형님의 맞습니다. 상태가. 예. 그래서 보통 정신병이나 그런 이제 우울증 이런 거는 6개월 동안 쳐다보고 있어야 되기도 하고, 한 달 동안 혹은 뭐 한 달 6개월 아니면 1년에서 길게는 3년도 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진단을 하려면은 그렇게 진단하려면 이제 어떤 절차가 필요하면 이제 입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왜냐면 하루 만에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입원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입원을 시키는 거냐 진단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말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장기간 관찰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 입원이 필수인데 예, 그게 이제 그 원래 취지하고 상관없이 강제 입원이냐 진찰이냐 이런 게 지금 먼저 화두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렇게 이 녹취권이 공개되기 전까지의 형제 간에 이런 갈등이 있었고, 예, 이제 이 갈등의 중심이 이 형님분과 우리 지사님이었다는 거죠. 예, 예. 다른 형제들은 다 사이가 좋았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이재명 도사님은 특별히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없었고. 제가 언제 한번 그 여동생인가 예, 지금 고민이 됐죠. 예, 예, 맞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도 형제가 우애가 좋다는 걸 이제 어디서 들었냐면 예, 그 여동생분 청소원이었나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약국도 배달, 그러니까 아주 힘든 일을 예,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오빠가 시장이 당선됐으면 예. 근데 제 주변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오빠가 시장 정도 됐으면 동생 하나는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예, 했는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동생분이 예,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가 오빠가 시장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좋은 직장으로 옮기면 예,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가겠느냐? 예, 그래서 오빠 나는 이 일을 계속 하겠다라고 예, 했다는 걸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긴 해요. 그 정도로 우애가 좋았던 형제였던 건데, 예, 예, 이게 이제 돈이, 예, 5천만 원의 돈이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이런 불행까지 낳게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형수 욕설에 대한 결론은 예, 이제 아까 제가 동민 씨한테 물었던 것처럼 예, 이재명 도지사님이 형수에게 한 욕이 아니고 예. 그 어머니 댁에 가서 이제 어머니한테 형이 폭행하고 욕설하고 이런 일이 아들이 벌어졌어요. 예, 아들이 그랬는데 그 형님이 그러셨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따지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형수한테 따졌던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당신도 엄마가 있으면서 예, 그래서 당신 자식이 예, 당신한테 이런 삐리삐리한 욕을 했으면 좋겠느냐? 예, 당신 형제가 친정 엄마한테 이런 삐리리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를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는 거의 이성을 잃은 거죠, 지사님도. 예, 뭐 공인이기 이전에 예, 하나의 인격체 인간인데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재명 지사님한테 엄마는 특별한 존재잖아요. 예, 정말 뭐, 내 마음의 정신의 지주라고 했던가, 엄마에 대해서 지사님이 가끔 이제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예, 했던 그런 걸 보면은 예, 엄마를 거의 자기의 정신적인 예, 버팀목으로 이렇게 보고 있던데, 그런 엄마한테 이렇게 이런 욕을 했다는 거는, 저도 형제가 있고, 저는 이제 제가 맞이에요. 예, 만약에 내 동생들이 우리 엄마한테 예, 이런 행동을 했다 그랬는데, 저는 그냥 같이 죽죠. 살아서 뭐해? 이게 얼마나 아픈 가족사예요. 그렇죠. 전에 어떤 영상에선가 내가 이걸 본 것 같아. 기자들에게 말했던 것 같아요, 기자님이. 예, 아픈 가족사를 예, 자꾸 두각시키지 말아달라. 예, 나라고 왜 내 형이 이렇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지 않겠느냐. 예, 나라고 왜 내 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울컥하면서 말을 멈췄던 걸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우리한테 보통 이재명 경기도사님이 우리끼리 독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좀처럼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예, 전평이 나 있는데, 기자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서 울컥해서 예, 그 말을 한 걸 보면서 내가 예, 어쩌면은 지사님께 우리 고인 되신 형님분은 예, 아픈 손가락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피. 예, 응? 피, 피. 피는 절대 핏줄은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피로 연결돼 있다는 거는, 그건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형을 두고, 이게 어차피 고소가 돼 있고, 형사사건이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픈 가족사, 그거를 드러낼 때마다 자기 엄마가 느끼는 그 마음, 응? 예, 그 엄마한테, 하늘 같은 엄마한테 자꾸 아픔을 주는 건데, 이거를 늦춘다는 것 자체가 참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였는데, 그때 당시 기자들이 그거를 자꾸 예, 행정 잘하는 거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지사님이 경기도지사면서 행정 잘했던 거, 그 많은 것들을 다 알리지도 않고, 보도도 않고, 그냥 자꾸 이런 가족사, 예, 1차, 2차 판결 때도 좋은 말은 하나도 안 하고, 나쁜 말만, 예. 얼마나, 응? 어떻게 생각했었어, 그때 동식은? 어땠어요, 그때 그런 걸 보면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그렇죠. 상태 안 좋았죠, 아주. 그러니까, 지금 지사님이 형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그 마음이, 예, 뭐 이런 것도 없었을 것이고, 예, 형보다는 내 엄마가 맞았다는데, 자식한테 그것도, 예,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형이 했다는데, 형이 어디 있겠어요. 보이는 것도 없었겠지. 근데 이제 저도 그 녹취록을 들어봤어요, 녹취록? 예,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을 모를 때 그 녹취록을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녹취록을 듣는 순간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이거는 내 느낌에 혼자 생각하기에 이거 이 여자분이 약을 올리는 거네. 이거 녹취하려고 작정한 거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동민 씨는 그런 생각 안 들던가요? 뭐 사이가 안 좋으면 이제 뭐 서로 녹취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너무 좀 너무 사이가 안 좋았었구나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 어쨌든 여러분 이제 다른 거는 뭐 여배우 관련, 예, 조폭 관련, 뭐 이런 거, 뭐 전과사범 예,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살다가 예, 뭐 운 없다 생각하고 다지면 되는 거지만, 이런 가족사가 관련된 이런 일들은 정말 누구 한두 사람이 이해를 하고 한두 사람이 참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아픈 지사님 말처럼 아픈 가족사거든요. 아픈 가족사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 내용을 들으셨으면 조금 이제 궁금증이 풀렸을지는 모르겠지만, 형수한테 한 욕이 아니고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서 예, 그 과정 중에서 생겼던 일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저희는 말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한 거고,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한테 전달이 돼서 다시는 이제 우리 지사님의 지금 고민이 되신 형님에 대해서도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으면 좋겠고, 예. 또 그 형수 또한 예. 뭐 악인이든 어떤 이런 걸 떠나서 더 이상 지사님하고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 나왔으면 좋겠고, 예. 이 욕설권은 진짜 가슴이 짠합니다. 마음이 아프죠. 정말 마음이 아파,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욕설권 이렇게 하고 우리 동희 이제 분위기 갖고 봅시다.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 동희 씨 어떤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볼 건가요? 다음 시간에는? 예.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관련된 1심, 2심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심 재판이 성남에 어디서 있었죠? 수원지방법원의 성남지원에서 했습니다. 성남시에 있는 거죠. 성남에 있는 거. 그리고 예. 2심은? 2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했습니다. 저기 광교동 새로 생긴 거? 예, 맞습니다. 거기? 예. 그러면 그 두 건을 하루에 같이 얘기를 해주나요? 예. 1심과 2심? 예,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희 씨는 다음 주도 잘 부탁하고. 예. 예. 자료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재명 지사님의 1심, 2심 재판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씨 안녕? 예. 그 구독이랑 좋아요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아까 둘이서 맞췄어요. 둘이서 하도 매번 시간이 끝날 때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해갖고 동민 씨하고 나하고 둘이 맞춘 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꾹꾹 이거.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민 씨. 예, 감사합니다.